여러분 안녕. 성화중학교 체육교사 이수종입니다. 운동 영상 잘 보고 오셨죠? 나는 선생님은 이 교과서 영상을 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영상인 이제 함께 따라하는 운동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이라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쪽으로 많이 가 있고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건강활동 같은 경우는 뭐 교과서적인 면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축구나 뭐 배구, 야구, 뭐 피구, 뭐 줄다리기, 줄넘기 뭐 이런 활동들도 다 체육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라는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말. 우리가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건강을 많이 찾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줄넘기 하고 산책하고 스트레칭하고 등산도 하고 아령도 들고 스트레칭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골프도 즐기고 플라우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건강하려고 하는 행동들인데 이렇게 건강을 해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임도 할 수 있는 거고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뭐 어떤 활동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좀 건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 단원을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교과서를 설명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학습에는 체력과 평가, 그리고 건강과 체력 관리, 여가 운동 처방이라고 써 있는데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들어가면서 선생님 차차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에서만 조금 알고 건너가야 될 게 뭐냐면 건강과 체력 증진, 건강관리 지속 실천, 이것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뭐 든든히의 건강 활동 안전 수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읽어볼 필요 있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주의 깊게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피로 해소를 위해 사우나 목욕을 실시해주는 게 좀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거친 운동을 하고 나서 너무 차가운 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게 아니라 찬물보다 40도 이하 온수 그래서 이제 2, 30분 정도 욕조에 물 받아놓고 씻는 게 피로한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밥을 먹고 운동을 하면 옆구리가 이렇게 아픈가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밥 먹고서 2시간 있다가 운동을 해라 뭐 이런 식인데 그 이유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먹으면은 위에서 뭐를 해요? 그쵸.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위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운동을 해버리면 이제 위 활동이 멈춰버린 상태에서 밥을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쪽에 통증이 오면서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위가 아랫배에 있지는 않지만 소화 활동이 안 되면서 통증이 느껴지는데 그쪽이 이제 옆구리 쪽인 거죠.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왜 밥을 먹고 운동을 하면 배가 아픈가라는 거에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2시간인데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정도면 소화도 시킬 수 있고 운동을 좀 가볍게 한다면은 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밥을 먹고선 충분한 휴식을 한 후에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 건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단원에서 건강 관련 진로 탐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진로 탐색이랑 좀 연관을 지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갖고 있었던 꿈 중에 하나가 이 스포츠 트레이너였는데 선생님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 못 이룬 꿈이지만 지금은 선생님은 열심히 따로 공부 중이에요. 트레이너가 되고 싶은 건 아닌데 트레이너처럼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포츠 트레이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포츠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간단히 운동선수들을 트레이닝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가면 이제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은 스포츠 트레이너라고 하죠. 헬스 트레이너. 그리고 두 번째 운동 처방사 같은 경우는 의사랑은 좀 달라요. 근데 의사는 아니지만 이제 스포츠를 하다가 이제 다쳐서 온 사람들이 재활 치료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처방해 주는 사람인데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멋있는 직업이기도 하죠. 야외 활동 지도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이제 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학교에 오는 이제 스포츠 클럽 강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선수를 이제 가르치는 목적으로 하시는 코치드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태권도 관장, 뭐 아니면은 뭐 무술 이렇게 협회 뭐 이런 줄넘기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자격증을 따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종사를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관련돼서 건강 관련한 진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했던 과제물이 이제 여기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건강 체력의 이해, 내가 알고 있는 용어를 표시해보자. 건강한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적어보자. 네,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물 2리터 먹기, 물 2리터, 그리고 절대로 저 선생님은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네, 탄산음료 마시지 않기. 그리고 밥 골고루 먹기. 뭐 밥은 원체 많이 먹기 때문에 뭐 골고루는 당연히 먹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용어를 표시해 보자인데 선생님도 세계보건기구 WHO 알고 있고, 그리고 웰리스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사람, 성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고, 심폐지구력도 알고 있고, 심장과 폐 지구력입니다. 체질량 지수 BMI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사춘기는 선생님도 겪어봤으니 알고 있고, 양성평등도 당연히 이해하고 있고, 학생 건강 체력 평가인 팝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펜 되게 안 써지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건강과 신체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건강한 사람이랑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근데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 네, 전부 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WHO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로 정의를 한 거예요. WHO에서 정한 겁니다. 건강의 의미를. 그래서 웰리스의 개념으로 발음하고 있어요. 웰리스가 아까 말했지만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유지하고 높일 수 있는 최상의 건강을 웰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만 강하다고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완전하게 양호한 상태에 있는 상태를 웰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 건강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규칙적인 운동으로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정신적인 건강은 올바른 성의식이나 올바른 내 몸의 사용법, 그리고 올바른 내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능력들, 생각들, 좋은 마인드들, 긍정적인 생각들을 이제 정신적인 건강이라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건강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적절한 애정 표현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친구를 사귀고 부모님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선생님과 제자, 여러분들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건강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히 선생님이 좀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 이전 전만 좀 강조해서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건강과 자기관리를 실천해보자. 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 선생님 탄산음료 안 먹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만의 스트레스 방법 해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배구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운동, 스포츠를 푸는 성격이고요. 그리고 술, 담배도 지금 많이 줄이고요. 담배는 절대로 선생님도 이제 금연했습니다. 술은 선생님도 좀 점차 줄여나가 볼게요. 뭐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카페인 음료는 자주 마시지는 않는데 선생님 커피 한 잔은 꼭 하루에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좀 먹게 되면 이제 좀 카페인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성장기이기 때문에 카페인 음료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마셔버리면 잠도 안 오고 성장하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키에서 더 크고 싶다면 카페인은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알고 주의해요. 지금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거죠. 미세먼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마스크 안 끼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해야 되니까 코로나 안전수칙 같은 것도 좀 충분히 OT 영상에서 봤죠? 그건 충분히 좀 지켜주셔야 돼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건강한 일상생활을 자기관리 방법을 알아보자인데 뭐 당연히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생활 습관인데 요즘에 좀 잘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도 온라인 학습이 시작되고 나서 아침 일어나서 조회도 하고 수업도 듣고 하니까 아마 우리 3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럴 때보다는 좀 나아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말할 때 이제 중학생 선생님도 겪었으니까 근데 그때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아침에 눈을 뜨지 않고 싶어도 눈이 떠지는 게 참 신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읽어보시면서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 기르기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즘에 보니까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선생님 조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뭐 밥 먹자 그러면은 뭐 고기만 좀 먹고 아니 사탕 바로 먹고 초콜릿 먹고 이러는데 이런 게 이제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식습관이란 건 한쪽만 영양분이 발달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만 먹는다고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야채만 먹는다고 또 좋은 게 아니에요. 골고루 야채도 고기도 밥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왜 필수 5대 영양소인지 얘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일 먹어야 하는 식품군들이 있는데 곡류, 밥, 채소군, 야채, 과일, 비타민, 우유, 우유는 단백질, 우유도 단백질. 해서 필수 영양소 같은 경우는 매일 먹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물론 과식은 금물입니다. 올바른 자세 갖기인데요. 선생님도 이거를 어렸을 때 하지 못해서 아직도 허리가 굽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지금 고치지 않는다면 평생 선생님처럼 허리가 굽은 상태로 살아야 돼요. 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도 잘 못 자요. 그래서 디스크 수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허리가 쉬다 보니까 계속 이쪽 부분에 상처가 나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 디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돼요. 지금 온라인 학습하느라 책상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태블릿 PC로 보는 학생들 많을 텐데 꼭 바른 자세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는 당연히 즐겁게 운동,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 선택, 땀이 나는 정도로 주 5회, 하루 60분 정도 실시하라는데 좀 많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7330을 좋아합니다. 네, 일주일에 3번씩 30분 운동하는 걸 가장 추천하고 있어요. 격렬한 운동이나 장시간 운동할 땐 부상, 네 그쵸, 부상 주의해야 되고요. 체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뭐 한마디로 살이 찐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 체지방이 적은 사람 근육 늘리는 운동이 효과적이라는데 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육량 늘리는 운동을 둘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체지방 감소에도 빠르고 근육량 늘리는데도 좋습니다. 자, 운동의 효과만 좀 알아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뇌졸중 예방. 뇌졸중이 뭐냐면요. 뇌에 피가 난 겁니다. 그 뇌출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요즘 뭐 의학용어로는 뭐 중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릴 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살이 찌게 되면 혈관에 이제 피가 지방이 낀 거예요. 그래서 혈류가에서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뇌까지 피를 못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뒷골 잡고 쓰러지는 모습 많이 보이죠. 고혈압이 오고 뇌에서 출혈이 나기 때문에 뇌졸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운동을 통해서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스트레스 우울증 예방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겁니다. 심박수 감소라고 있는데 심박수 감소가 왜 중요하냐면 한 번을 뛰더라도 한 번의 피를 심장에서 쫙 보내줬을 때 어떤 사람은 3번이나 뛰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이나 뛰어야 된다면 만약 둘 중에 누가 더 불리하겠어요? 당연히 3번 뛴 사람이 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심박수를 적게 뛰는데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번째는 이게 뭐야? 정상 혈압 유지 그리고 심폐기능 향상인데 이것도 아까 전에 뇌졸중 얘기했던 것처럼 혈압이랑 심폐기능 향상으로 인해서 심박수도 감소되고 뇌졸중도 예방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인데 따로따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배 쪽에서는 복부 비만 예방이라 하는데 복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복근에는 뼈가 척추 말고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척추는 목이랑 쭉 연결된 거기 때문에 신경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뼈지 복근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뼈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근 부분 같은 경우는 살에
함유가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허벅지나 이런 거보다 살이 찔 수 있는 요건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복부 같은 경우는 배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운동을 통해서 복부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혈당 조절 같은 경우도 혈당이란 게 뭐냐면 피의 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당뇨병 이런 말 들어봤는데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병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뼈가 이제 녹는 건데 이거 예방하는 거 예방해야 돼요. 운동하면은 골다공증 예방돼요. 변비 같은 경우도 예방이 됩니다. 변비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고기만 먹고 야채 안 먹어갖고. 사실 선생님도 변비입니다. 그래갖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운동이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건 당연히 저도 이제 입증을 하고 있는데 좀 식습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관절병 같은 경우는 좀 골다공증이랑 같은 부분이고요. 근력 강화에 대한 효과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운동의 효과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서 수업은 이렇게까지 하고요. 시간이 조금 길어져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15분이 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 이게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처음에 수업 영상 할 때 한 10분 정도로 한다 그랬는데 자꾸 조금씩 늘어나가는 점 죄송합니다. 선생님도 조금씩 준비를 더 해서 조금씩 알차고 좀 줄여서 좀 해보겠습니다. 과제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클래스팅에 공지했고요.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걸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교과서 직접 찍어서 사진 파일로 제출하시면 돼요. 교과서가 없다면 이거 이제 선생님이 파일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 받아가지고 작성하신 다음에 파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은 자유롭게 적어보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서도 논문도 쓰고 아니면은 자기소개서도 쓰고 이러다 보면 이제 외워서 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진짜로 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 이렇게 좀 자유롭게 평가와 관련 없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서 써보고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는 똑같이 이제 운동 영상 올려주고 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체력 이제 평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PAPS 이제 팝스 관련해서 내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